자, 참고로 요 강의 노트에 있죠. 지금 매주마다 한 장씩 나갑니다. 여러분들 필기하지 말라고요. 원래 이거는 자료가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 노트가 다른 말로 판서 노트. 근데 요 한 장만 준비하시면 여러분들 수업 들으면서 80%, 90% 필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오시니까 네모 키워드만 몇 장만 쓰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공부에 도움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필수 자료가 아니고 선택 자료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지난주 프린터 여러 장 나갔잖아요. 거기서 제가 네이버 카페예요. 지난주 자료 보시면 박스, 카페 주소가 다 되어 있거든요. 부동산학 개론, 이영철만 치게 되면 제 카페가 나올 거니까 거기서 항상 수업 하루 전에 미리 올려드리거든요. 한 장이니까 출력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온라인 강의 들으신 분들은 하루 전에 미리 출력하시면 필기를 딱 보게 되면 얘가 뭘 말할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수업 듣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필기를 확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카페 보시면 참고로 카페를 굳이 이제 제가 또 보려는 목적도 뭐냐면 그냥 자료 카페가 아니라 제가 워낙 또 책 독서를 좋아하다 보니까 짝수 2, 4, 6, 8, 10 짝수일만 이틀에 한 번씩 따로 이제 이 북치는 소년이라고요. 북치는 소년. 이 북이 이 치는 북이 아니고요. 영어로 북입니다. 북. 책 소개하는 코너거든요. 여기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이제 추천 도서하고요. 북 리뷰하고요. 추천 도서는 누가 보더라도 좋은 책이다. 이보다 좀 못 미치지만은 그래도 성격에 따라서 있어도 도움이 꽤 되겠다. 깨달으면 책들은 또 북 리뷰를 올리거든요. 근데 이걸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틀마다 한 번씩 올리는 게 진짜 고역입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릴 때마다 애를 먹지만은 아마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저절로 일년 공부하게 되면 책에 대해서 관심도 높아지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 7번이죠. 법지와 빈지. 지문 잘 나옵니다. 법지, 빈지. 자, 그러면 법지와 빈지는 책을 보기 전에 강의 노트 보시면 법지, 빈지 나오죠. 그대로 자 메모하시면 됩니다. 메모 다 되어 있죠. 법지와 빈지. 자, 법지 하니까 어떻게 나와 있다? 경사지. 경사지가 법지다라고 나와 있고요. 빈지는요, 해변가의 토지다. 해변가 토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얘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요, 크게 두 가지를 따져보자. 그래서 소유권, 다음에 활용 실익입니다. 이렇게 강의 노트 나와 있죠. 결론은요, OX가 되고요. 다음에 XO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얘가 바로 시험 지문들인데요. 그럼 얘를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합니다. 먼저 법지는 경사지인데요. 경사지 토지다. 그림으로 봅니다. 이런 그림. 평지가 있어요. 그리고 높은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다가 주택을 지었어요. 문제가 생기죠. 자, 얘가 땅이 무너져 버리면 매몰돼 버리잖아요. 위험하다. 그래서 자, 이 분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축대를 쌓아 올리자. 축대. 요 비금진 땅, 얘가 바로 법지가 돼요. 법지, 경사지. 되시겠죠? 그래서 법지는 경사지의 토지를 가리키고. 그럼 이제 이때 유의할 점은 이 법지 이 부분의 면적과 소유권. 소유권은 누가 가지느냐?
자, 이때 법지 부분의 면적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얘를 쭉 내를 떨게 되면 이만큼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2차 과목 공부하시면 수평 투영 면적 이렇게 불러요.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자, 이만큼이 법지의 면적이 돼요. 법지니까 이제 얘가 면적이 아니고 이만큼의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면적에 대한 소유권, 권리는 주로 일반적으로 권리는 위에서 가져가더라. 윗집. 일반적으로. 그래서 법지 부분의 면적은 권리는 누가 윗집. 아래쪽이 아니고 윗집에서 가져가더라. 그래서 자, 권리는 법지 권리는 누가 가져간다? 윗집. 주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소유권은 인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활용 실익이 없어요. 왜? 축대밖에 활용 가치가 없지. 다른 어떤 용도로도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활용 가치가 없는 땅이다. 되시겠죠? 따라서 법지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누구 윗집. 그러나 활용 가치가 거의 없는 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빈지. 빈지는요, 해변가의 토지를 가리키는데, 그럼 해변가를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바다겠습니다. 그럼 바다가 이제 물이 꽉 차게 되면 얘가 바로 밀물. 물이 꽉 찼죠? 만조. 최대 만조가 되고요. 또 빠지면 설물이 되겠네. 그래서 물이 꽉 찼을 때 이 만조 기준으로. 그럼 이제 해변가에 이렇게 모래사장이 주는 거예요. 모래사장. 그럼 해변가 토지라도 여기서부터가 아니고요. 약간 간격을 두고요. 간격을 두고 여기서부터 번지가 1번지 땅이다. 2번지 땅이다. 3번지 땅이다. 번지가 붙어요. 이렇게 번지가 붙으면 뭐라고 했죠? 필지. 필지. 지난 시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번지가 붙더라. 번지가 있어요. 바로 필지가 돼요. 필지. 권리가 인정이 되고요. 그럼 이제 요 사이 면적이죠. 해변가. 얘는요, 번지 없는 땅이잖아. 번지 없는 땅. 그래서 요거. 얘가 바로 빈지가 돼요. 빈지. 빈지는요, 해변가의 토지인데, 자, 번지가 없습니다. 번지가 없으면 누구 거죠? 번지 없는 땅, 국가. 그래서 이제, 자, 번지 없는 땅이다. 번지 없는 해변가의 토지가 빈지가 돼요. 그럼 번지가 없으면 소유권이 인정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해변가 모래사장은요, 활용 가치가 아주 큽니다. 예. 여기만 탁 서 있더라도 얼마나 경치가 좋아요. 쾌적합니까? 힐링이 돼. 게다가 여름철에 요거 하나 딱 깃대 꼽아버리면 하루에 10,000원씩, 20,000원씩 그냥 돈이 들어오잖아요. 예. 활용 가치가 아주 큰 땅이다. 예. 그래서 이제 빈지하게 되면 소유권은 인정되지가 않지만 활용 가치가 아주 큰 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되시겠죠? 그럼 이제 둘 다 이해했다면 우리 시험이 중요해요. 우리 시험은 무조건 바꿔서 물어요. 바꿔서 물어요. 이러니까 빈지하니까 틀렸잖아요. 되시겠죠? 소유권은 인정되는데 활용 실익이 없는 토지가 빈지가 아니라 법지다. 예. 그래서 오로지 뭐 바꿔서만 묻더라. 요거밖에 안 나와요. 여기까지가 법지와 빈지가 됩니다. 다음에 8번입니다. 포락지와 산화지인데, 포락지, 산화지. 자, 그러면 포락지는 교재 볼까요? 자, 교재는 이제 법지, 빈지 봤으니까 책도 한번 확인해 봐요. 자, 고래 7번 보게 되면 박스. 1번, 법지는요, 첫 줄 그대로 밑줄라서 이제 지문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밑줄입니다.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경제적 실익, 활용 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 밑줄. 그래서 한 줄 내려가니까 주로 경사면, 축대 등을 가리키잖아요. 경사지. 다음에 빈지는요, 첫 줄 밑줄입니다. 소유권은 없지만 활용 실익이 있는 토지다.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묻습니다. 다음에 8번. 포락지와 산화지는요, 1번. 포락지를 보시면, 자, 개인의 논밭 등이 절토되어서 밑줄 하세요. 하천 등으로 변한 토지 밑줄. 하천으로 변한 토지가 포락지가 됩니다. 하천으로 변한 토지. 그러면 포락지는요, 이렇게 그림으로 하면 쉽게 이해가 돼요. 그림으로.
자, 그림으로 보시면 하천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큰 땅이 있어요. 하천을 끼고요. 자, 뒤에는 산이 있고 배산 임수가 되겠지. 경치가 얼마나 좋아요. 주로 이런 땅은 뭘로 활용이 많이 되죠? 특히 코로나 때 열풍이 불었잖아. 글램핑장. 예, 멋지잖아요. 예, 하천도 있고. 예. 자, 이 땅을 뭐 면적을 한 만점 볼까? 만제곱미터. 만제곱미터. 그럼 약 3,000평입니다. 3,000평. 자, 이런 땅이 있는데 그러면 세월이 계속 흘러가다 보면 하천이 점점 굽이지면서 땅을 갉아먹겠네. 하천이 이렇게 커져버렸네. 되시겠죠? 그래서 요 비금친 부분. 얘가 뭐지? 하천어로 변한 토지. 즉, 포락지. 얘가 바로 포락지. 포락지는 하천화된 부분이다. 그러면 쉬워요. 그런데, 포락지는 알겠다. 얼마나 쉬워요. 그럼 잘 보시면 하천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하천은요, 국가 소유거든. 그러면 이제 원래 이 만제곱미터 이 땅은 개인 소유인데 하천이 커져버렸잖아. 그럼 개인 땅이 커졌다, 작아졌다? 작아졌지. 그런 것도 그냥 보시면 안 돼. 여러분은 중개를 하시잖아. 여러분은 공인중개사예요. 여러분들이 학교 가시면요, 온갖 걸 전부 다 다뤄야 됩니다. 저도 실무로 있지만은요, 한번 상가, 공장, 임야부터 해가지고, 심지어 글램핑장부터 해가지고, 뭐, 아파트, 뭐, 등등등.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하다 보면, 이런 것도 중개목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맞고 딸랑, 계약서만서 택도 없습니다. 항상 하천 옆에 딱 있다면, 빗금친 거, 포락지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전문가이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자, 여기서는요, 결국 포락지가 된 것만큼 면적이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작아졌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잘 보세요. 공부상 면적. 그 다음에 실지 면적입니다. 보통은 이게 없다면요, 양장 같아야 되겠지. 그렇잖아요. 근데 포락지는 안 그래.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공보상 면적은 만제곱미터. 하천화 되어버리니까 면적이 적어졌죠. 그럼 얘를 이제 1,000 잡을게, 1,000. 얘가 1,000이야, 1,000. 그럼 이제 얼마가 된다? 실제 면적은 9,000이죠, 9,000. 면적이 작아졌잖아요. 작아진 게 다른 말로 과소면적이다. 과소면적. 그래서 대개 포락작이 되면 대개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얘를 늘 염두에 두세요. 얘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지? 물적 불일치. 다른 말로 면적 불일치. 면적이 달라집니다. 또 거꾸로도 가능합니다. 공보 면적이 만인데 실제 청량해 보니까 거꾸로 10,000이 될 수도 있어. 청량이 잘못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면적이 커져버리네, 공보보다. 이러면 이제 과대면적. 과대면적. 여러분들이 중개하게 되면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생겨요. 생기면 여기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라면 이때는요, 면적이 다르잖아. 다르다면 공보 면적으로 계약서 쓸래요? 실제 면적으로 계약서 쓸래요? 자, 이때 의견이 갈리잖아요. 이때는요, 실무적으로는 정답 어떻게 하느냐? 공보 면적이 아니고 실제 면적도 아니고 정답은요, 작은 면적입니다. 어떤 면적? 작은 면적. 뭐가 작아?
얘가 작잖아. 뭐가 작아? 얘가 작잖아. 예, 어떤 면적? 작은 면적. 여러분 계약서는요, 솔직히 많은 쓰는 것보다는 작은 면적 써주고, 다음에 여기다가 특약을 딱 써야 되지. 그러니까 중개실 하시다가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 면적 중에서 안전성을 고려해서 작은 면적으로 계약서를 쓴다. 그럼 그 5,000원 하면 차이는 이제 차이가 생겨버리면 그때보다는 돈을 더 주든지 받든지 해결해야 되겠지. 괜스레 여러분들이 큰 거 써가지고 면적이 작아져 버리면 여러분이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잖아요. 책임 문제가. 예. 그러니까 이때는 가장 안전하게. 이것이 이제 활동에서 주로 이제 부동산 활동의 안전성이다. 안전하게 하세요. 예. 뭔가 착오가 생기면요, 작은 걸로 해야지 여러분들의 책임 소재가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딸랑 화천화되었네 토락지다 라고 하면 공부는 끝난 거지만은요, 여러분들은 합격 부담도 실무하게 되면요, 이것저것 희한한 걸 다 보게 됩니다. 예. 그럴 때 이제 항상 포락지만 나왔다면 항상 한술 더 떠서 뭐지? 면적이 달라지겠는데 염두에 두면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뭔가 실무도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항상 포락지 하게 되면 뭐지? 면적 불일치 문제가 생긴다. 중요할 때 항상 뭘 조심해? 특약. 잘 달아야 됩니다. 예. 자, 다음에는요. 자, 2번 내려서 교재 보시면 포락지 보았고요. 2번 선화지. 자, 선화지는 밑줄입니다. 고압선 아래의 토지 밑줄. 고압선 아래 토지. 자, 또 그림으로 보자. 그림으로. 고압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압선이 있죠. 그러니까 이 고압선 아래 일정 구역. 얘가 무슨 땅? 선화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도권에서는요, 특히 이 고압선이 많더라, 선화지가 많은 지역이 김포 가는 쪽에 그 외곽지에 이 선화지가 철탑이 많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선화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얘는요, 고압 전선이 흐르잖아. 예. 그래서 이 밑에 땅은 아무래도 고압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뭔가 몸에 안 좋아. 이런 땅 살래요, 말래요? 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노후할 때 투자 고수들은요, 오히려 남들이 다 기피할 때 이 땅을 삽니다. 뭐 때문에? 돈 벌려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선화지 땅이 있다고 해봐요. 선화지. 한 필지가 났습니다. 어디? 경매. 서울지역은 아마 이 저감률이 처음에 100%에서 30%씩 감해지죠, 그죠? 그럼 처음에 땅이 100%라면 30% 저감돼 버리면 이해차는 70%가 되고, 또 30% 또 감해져 버리면 49%, 또 한 번 더 유찰돼 버리면 34%. 이렇게 30% 팍팍팍 떨어지잖아. 그럼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유찰돼 버리면 어느새 반토막. 한 번 더 유찰돼 버리면 3분 1토막입니다. 사실 선화지 땅은 안 사요. 얘도 안 사. 그렇잖아. 여기서부터 살까 말까 하다가 이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 되게 여기서 이제 낙찰이 되거든. 그렇겠죠, 그죠? 그럼 보세요. 이 땅이 1억이면 얼마가 되겠지? 3천만 원 조금 넘게, 3천, 3,500, 한 4천만 원 선에서 낙찰 받잖아. 예. 싸게 사지. 예. 일단 이런 땅은 아무도 찾아보지도 않기 때문에 싸게 낙찰 받아요. 싼 건 좋은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요거야. 정말 중요한 거는요, 용도. 싸게 샀는데 어떤 용도로 이용할까? 용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용도. 결론도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압선만 쫙 보인다면 뭘 서지? 아무것도 없어. 용도가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뭘 하지? 무조건 뭘 돌려? 창고.
창고 또는 고물상. 창고는요, 고압선과 하등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싸게 팔았잖아. 근데 창고는요, 임대료는 이렇게 해서 죄값 받으니까. 싸게 팔았다, 임대료 죄값 받지. 얼마나 수익률이 높을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되게 선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용도만 잘 선정하면 이것도 돈이 되는 거야. 예.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공부를 하시면서도 이렇게 실무 팁을 여러분들이 익히면서 하게 되면 더 이 보는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들었으니까 고학선 봐도 전부 다 쓸모없는 건 아니네. 뭐가 좋아? 창고 아니면 고물상 이런 건 좋단 말입니다. 자, 선하지 공부했고 선하지 다음에. 자, 9번은 이제 표준지와 표본지인데, 뭐, 표본지는 필요가 없고요. 표준지는 여러분들이 표준지 공시지가 많이 들어봤죠. 따로 이제 여러분 학기를 공부하시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책 맨 뒤편에서 공시지가 공부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상시해 보도록 하고요. 10번 내려가죠. 기타 토지. 기타 토지. 자, 기타 토지는 1번 공한지, 2번 유휴지, 3번 휴한지, 4번 소지, 5번 한계지, 5가지입니다. 1번, 2번, 3번 3개만 묶어주고요. 자, 묶어서 한꺼번에 비교하세요. 요 3가지는 어려운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책을 보고 체크하겠습니다. 1번 공한지는 주로 모두 밑줄하세요. 도시 토지로서 집가 상승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된 토지. 집가 상승만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된 토지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 투기. 주로 투기 목적입니다. 그래서 공한지는 투기 목적이다. 2번요. 유휴지는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토지다. 밑줄입니다. 놀리고 있는 밑줄. 더 줄이면 노는 땅이죠. 그래서 노는 땅은 유휴지가 되고요. 다음에 휴한지. 휴한지는요, 한문의 첫자 휴자가 공휴일, 휴할 적에 공휴일, 쉴 휴자죠, 쉴. 쉴 휴자이기 때문에 쉬는 땅이죠. 농지 등을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다. 쉬게 하는 밑줄. 쉬는 토지가 바로 휴한지가 돼요. 그러니까 3가지 비교되게 됩니다. 집가 상승 목적으로 장기간 방치했다. 공한지. 놀리는 땅, 유휴지. 쉬는 땅은 휴한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4번요. 소지. 소지는 택지, 대지 등으로 밑줄하세요.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그대로의 토지. 밑줄하시고 더 줄여서 말하면 개발 안 된 땅. 개발 안 된 땅이 소지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주 이거 기억나시죠? 지난주 보시면 후보지와 이행지 들어보셨죠? 용도가 바뀌는 땅. 그러니까 자,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다시 택지는 무조건 주상공 아시죠?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지지역은 전답과 3가지죠.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손지역. 임지지역은 용신, 그래서 용재림지와 신탄민지. 근데 이제 이렇게 용도가 바뀌더라.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예, 후보지. 이렇게 바뀌면 대분류관 용도 변경 후보지가 되고, 다음에 주상공끼리 바뀐다면 얘가 바로 이행지죠. 전답과 끼리 바뀌면 또 이행지가 되고, 이렇게 바뀌면 또 이행지가 되고요. 후보지, 이행지. 그러면 자, 후보지를 잘 보세요. 후보지. 임지가 농지로, 농지가 택지로 바뀌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니까 후보지인데, 바뀌니까 후보지인데, 결국 요거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후보지 맞잖아요. 무슨 말이죠? 농지가 택지로 개발되었다. 개발됐다. 임지가 택지로 바뀌어도 개발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택지가 뭐지? 택지 개발. 개발된 땅이야. 그러면 이제 결국 농지나 임지는 뭐지? 개발 안 된 땅이지. 개발 안 된 땅. 그래서 얘들이 뭐지? 주로 개발 안 된 땅. 무슨 성격? 소지. 방금 소지. 개발 안 된 자연 그대로의 토지. 주로 이제 소지는요, 개발 안 된 상태니까 주로 임지나 농지 성격입니다. 개발되면 뭐지? 택지 개발.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 소작이 되면 앞으로 얘들은 택지로 개발되겠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택지로 개발된다면 어떤 성격? 후보지의 성격을 갖고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5번요. 한계지. 한계지는 모두 밑줄 하세요. 택지 이용 시 최원방권의 토지 밑줄. 자, 택지 이용해서 최원방권 토지가 한계지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있지만은 택지 한계지를 이렇게 한 번 더 그림으로 또 쉽게 돌려볼게요. 그림으로. 제가 최고 그리기 힘든 게 이 원을 그리기 힘들어요. 왜? 삐뚤삐뚤하니까. 자, 이런 도시가 있어요. 도시가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도시가 있다면 한복판에 뭐가 있죠? 상업지역. 예? 상업지역. 상업지역이다. 조금 벗어나면 주택이 많죠.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럼 이제 주거지역. 좀 더 벗어나니까 공장이 많더라. 이게 이제 공업지역. 이렇게 뻗어나가잖아요. 또 더 벗어나면 농사지 있죠. 농지가 많고 가장 멀리 임야가 많더라. 도시가 이제 되게 이렇게 뻗어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이 그림 보시면서 방금 봤잖아요. 한계지는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때 이 그림 보면서 한계지가 번호를 붙여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이다. 자, 한계지는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몇 번을 가리킬까? 몇 번? 자, 이제 들어보셨죠? 어떤 분은 5번, 어떤 분은 3번. 여기서 3번과 5번만 충돌이 됩니다. 다시 교재 봅니다. 한계지는요,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토지죠. 여기서 키워드는 최원방권인데 그 앞에 어떤 이용? 택지 이용, 택지 동그라미. 택지가 뭡니까? 주상공. 답 나왔죠? 그러니까 택지 이용하게 되면 택지의 최원방권이니까 택지는 주상공의 최원방권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뭐지? 한계지. 예. 그래서 택지의 최원방권이 한계지다. 한계지. 이제 한계지 구분하시겠죠? 이제 한번 들으니까 절대 안 까먹잖아. 개념을 잡으시면 어려울 거 없다는 말입니다. 예. 뭐 한계지는요, 이런 게 있지. 자, 경기도 지역에 이런 도시가 있는데 한계지가 3번 테두리죠. 그런데 시가 확대가 돼. 확대가 되겠네. 그럼 이제 전철역이, 자, 이렇게 전철역이 지나가는데, 여기도 전철역이 생기겠대. 여기도. 그럼 이제 한계지가 전철역 주변에 상가, 주택이 들어서잖아요. 뭐 한계지는 이렇게 점점 확장이 되겠네. 그렇잖아요. 한계지는 계속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염두에 두면서 택지의 최원방권, 얘가 바로 한계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한계지. 자, 이상으로 토지 분류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쳤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페이지가 제2장 부동산 특성인데요. 특성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려운데 지금 진도를 나가려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진도 아시죠? 오늘은 이제 수요 공급 여러분들 기초를 알아야 되거든요. 다음 주는 정책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주는 감정평가를 알아야 되고, 마지막 주는 계산 기초를 알아야 되고, 예, 다른 별로 여러분들 기초를 맛보야 되기 때문에 이 파트는 제가 1월달 기본서가 나오면요, 그때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얘는 스킵하고요. 바로 수요 공급 넘어갑니다. 자,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제2편 부동산학 강론. 강론인데 먼저 제 1장 보시면 부동산 경제론, 그리고 수요 공급 이론이 나옵니다. 그럼 잠시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판서 노트 보세요.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부동산 경제 흐름이 나오죠. 이거부터 먼저 기초를 알자.
자, 부동산 경제 흐름은 판서 노트 보시면서 네모가 5개 나와요. 이런 것들은 지금은 입문 과정이니까 아주 기초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이러다보다는 이런 거 설명 다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니까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초를 잡아드린다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경제 흐름은 무조건 수요 공급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 수요 공급이 뭡니까? 가장 쉽게 말하면요. 수요는 물건을 사는 것이다. 공급은 반대로 거꾸로 파는 거다. 사고 판다. 사고 판다. 사고 파는 게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수요와 공급을 공부합니까? 공부하는 이유. 이유는요, 다음 나와 있죠. 바로 가격입니다. 결국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거든요. 얘를 알기 위해서 수요와 공급을 공부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바로 넣으면 또 어려우니까 참고로 이렇게 강의 노트 보시면 화살표 남아 있죠. 자, 그러면 비교합니다. 비교하자. 강의 노트 보시면서 먼저 강남이 나와요. 강남. 자, 강남은 최고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땅값 최고로 비싸잖아요. 예. 누구나 강남을 선호합니다. 돈만 있으면요. 그러니까 강남은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인구가 많다는 게 바로 수요가 많다는 말입니다. 부동산에서 수요의 대표적인 바로 인구. 인구가 많으면요, 당연히 그것만큼 가격은 비싸지. 잘 아시죠, 그죠? 따라서 강남은 수요가 너무 많아. 인구가 많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오른다.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가격은 올라갑니다. 다시, 강남은 땅이 흔한 겁니까? 아주 귀한 겁니까? 귀해요. 얼마 안 되잖아요. 강남은 땅이 귀하다. 귀하다는 게 언제나 공급이 부족합니다. 땅이 모자랍니다. 공급이 부족합니다. 공급이 부족한 만큼 희소가치가 클수록 가격은 높아집니다. 자, 어려운 거 없죠? 강남이니까 서로 살려고 해. 인구가 넘쳐. 그러니까 가격은 오르게 되고, 그 지역이 땅이 얼마나 귀합니까? 공급이 부족할수록 가격은 높아집니다. 자, 그래도 작년 같으면 BTS가 최고였죠, 그죠? 빌보드 차트에 노래만 불렀다 하면 무조건 막 1위고 계속 엄청납니다, 그냥. 최고의 한국을 대표하는 K-팝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만약 BTS가 라이브, 실황, 공연한대요. 그러면 자, 표값 20만 원 잡아, 20만 원. 표값 20만 원 되면 이 라이브 공연은 한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표를 구하려고 몇 초 만에 전부 다 순식간에 전부 다 매진될 겁니다. 서로 표를 살려고. 표를 못 구하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표는 한정이 됐잖아요. 서로 막 살려고 해요. 20만원짜리가 얼마가 올라갑니까? 200, 300만 원가 못 삽니다. 아시겠어요? 왜? 표는 한정이 됐지. 표는 부족합니다. 한정이 됐는데 막 수많은 사람이 전부 다 살려고 하니까. 이러니까 표값 오르다는 말입니다. 되시겠죠?
앞으로 이제 수요만 나왔다면 수요가 자꾸 늘어나는 만큼 가격이 올라가더라. 뿐만 아니고 공급이 계속 귀할수록 가격이 또 올라가더라. 이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일상입니다. 이게 절대 이론 따로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 뉴스를 봐도 자 뉴스를 보고 어떤 기사를 보더라도 이 기사거리가 수요가 증가하겠네. 그러면 이제 가격이 또 올라가겠다. 공급이 부족하겠네. 그것만큼 또 올라가겠다를 늘 이렇게 연결하셔야 됩니다. 일상과. 자, 그런데 이제 강남이 아니고요. 강은 강인데 강원도 땅이에요. 강원도의 땅이다. 요즘은요, 강원도도 많이 좋아졌어. 예. 그 어딥니까? 뭐 강릉 이 KTX부터 해가지고 춘천까지 도로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나 교통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런 지역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외딴지역. 강원도 두메산골입니다. 그런 지역은 사람이 안 살잖아요. 예. 강원도의 두메산골은 인구가 많다 적다? 적어요. 예. 수요가 적다. 대표적인 게 인구가 없어. 사람이 안 살아. 이러면요, 가격 안 올라가요.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격은 내려갑니다. 근데 강원도 두메산골은요, 널린 땅이잖아. 공급이 넘치잖아요. 공급이 넘치더라. 공급은 넘치는데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어. 그럼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 수요가 없거나 공급이 넘칠수록 많을수록 가격은 하락, 내려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가 있기 전에 이유부터 따라야 됩니다. 이유. 아시겠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오르고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 오르더라. 다 아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다음에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하는 만큼 가격 내려가더라. 얘는 이제 항상 우리 일상에 늘 적용되는 거거든요. BTS가 아니고요. 만약 제가 공연한데 공연한다면 아무도 저를 보려고 안 해요. 누가 저를 알아줍니까? 수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공연장에 표는 잔뜩 찍어놨지. 상상이 없는데 표가 넘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공연한다면 가격은 아무리 떨어져도 저를 보러 사람 없대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가격은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더라. 항상 수요와 공급의 이런 상호작용에서 가격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가격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얘를 왜 공부할까?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격. 이어서 다음은 시장입니다. 자, 시장은요, 가격이 정해지는 장소를 가리키죠, 장소.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를 가리켜서 시장, 이렇게 불러요.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동대문 시장이 있고, 부산에 자갈시장이 있고, 군데군데 시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콩나물도 사고, 여러 가지 물건도 사면서 이렇게 가격이 서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시장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시장이 서울이고 인천이고 지방이고 다 합쳐버리면 한 나라 전체가 됩니다. 한 나라 전체가 됩니다. 한 나라 전체 흐름을 하게 해서 바로 경기변동입니다. 경기변동입니다. 부동산 경기. 시장을 한 나라 전체로 본다면 하나의 경기변동, 경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제는요, 항상 이렇게 수용업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 이것이 이런 장소가 시장이 되고, 한 나라 전체로 본다면 경기변동이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 특히 토지, 부동산, 토지는요, 소멸한다, 소멸 안 한다. 소멸하지 않잖아요.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땅에
투자기를 순화합니다. 바로 부동산 투자. 무엇 때문에 소멸하지 않더라? 소멸하지 않는 특성이 바로 영속성입니다. 영속성. 그래서 부동산은요, 어디까지? 자, 투자까지를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제 흐름 하게 되면요, 이 5가지. 하나, 둘, 셋, 넷, 5가지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학교론 자체가 이게 절반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면 요 파트를요, 하나씩 본다면, 우리가 지난주 첫 시간에 기출문제 분석했는데, 그러면 참고로 이제 34회 시험에서 각각 몇 문제 나왔습니까? 수요공급에서 문제가 몇 문제 나왔지? 4문제. 여기서 4문제 나왔고. 근데 가격은 다른 말로, 부동산 가격 구한다 똑같은 말로 이꼴, 얘가 바로 감정평가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 이론 이꼴 감정평가는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몇 문제 나왔지? 6문제. 참고로 작년 시험은요, 시장 안 나왔어요. 얘는 안 나왔다. 경기변동 거미집 이론 1문제 나왔습니다. 작년 시험은 투자는 엄청 났거든요. 몇 문제? 8문제. 그러니까 보세요. 4문제, 6문제, 1문제, 8문제. 다 더하니까 암산돼서 총 몇 문제? 19문제. 그래서 학교는요, 경제 흐름, 이 흐름에서 거의 절반, 반이 경제 흐름입니다. 한마디로 학교는요, 반이 무슨 공부지? 돈 공부. 돈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경제 파트만 아시면요, 학교로는 큰 문제가 없다. 여기서 거의 절반 차지를 하니까. 그러면서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핵심 단어는 제가 또 별표를 해드렸거든요. 별표. 핵심 단어. 그래서 별표가 뭐지? 수요공고 별표하세요. 해드렸습니다. 왜? 5문제 안팎은 나오니까. 다음에 감정평가로도 별표하세요. 핵심 단어. 다음에 투자론도 별표하세요. 그러니까 핵심 단위니 별표 5개 중에서 무려 몇 개야? 3개, 3개. 자, 그러면서 또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공부를 하면서 계산 문제도 중요합니다 라고 몇 번 강조했고요. 근데 계산 문제는 파트가 여기서 계산 문제가 나와. 여기도 계산 문제가 나와. 여기도 계산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경제 파트가 전부가 예외 없이 계산 문제가 나오네. 그럼 작년에 계산 문제가 어떻게 나왔을까? 수익률 계산 문제, 여기서 계산 문제가 1문제 나왔거든요. 1문제. 다음에 감정평가 3방식, 여기서 계산 문제가 2문제 나왔고요. 2문제. 다음에 투자론에서 계산 문제가 몇 문제예요? 4문제. 합하니까 몇 문제예요? 어마어마하죠. 네. 몇 문제? 7문제. 와, 계산 문제가 10문제 중에서 7문제가 경제 파트에서 나오는구나. 예. 이런 흐름이 부동산 경제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요공급 기초 파트. 다음 주에 정책은 없지만은 정책을 한번 볼 거고요. 다다음 주는 이제 투자의 기초, 투자 기초. 그 다음 주는 감정평가 기초. 마지막 주는 계산 문제 기초. 예. 이거 전부 다 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경제 흐름인데 거의 학교 내 절반은 나오고 있다.
이런 흐름은 입문 과정이니까 소개하는 것이지 이러다부터는 설명을 다 빠뜨려 먹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에서 틀을 잡는 거고 용어만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개념을 보았으니까 이제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교재 10페이지입니다. 수요공급 기초 개념을 하나씩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